갑니다. 세 번째. 빈칸 끝에 있으니까 앞에는 좀 던지듯이 전제를 찾습니다. 컨셉이죠. 자연의 컨셉은 항상 문화적인 스테이트먼트다. 문화적인 진술이다. 처음부터 헤매야죠. 자연에 대한 컨셉은 문화적 진술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영어 독해에서 고3 때 문화적이란 말이 나오면 문화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각기 문화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죠. 영어에서 문화적이다, 문화란 말이 등장하면 무슨 뜻입니까? 고3 독해에서 문화적이란 말이 등장하면 각 문화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며 각 문화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자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각 문화마다 어떻습니까? 조금씩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문화적 진술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연에 대한 개념, 자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문화적 진술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각 문화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답은 어디에 있으니까? 뒤에 있으니까. 자, this may not strike European as. strike ASB입니다. A는 그냥 때리는 것도 A지만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날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나다. 이럴 때도 뭘 씁니까? strike를 쓰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입니까? 굉장한 사이트, much of는 great 뜻이죠.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much of는 great 뜻이야. 굉장한 insight, 통찰력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 머릿속에 통찰력으로 자리 잡거나 통찰력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와 같은 것이요. 자, 그러면 자연이란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많은 통찰력을 주지는 못했어요. 많은 생각을 그들이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for. 뒤에 주어 동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알잖아? 때문에 뜻입니다. for는 뜻 하나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나오면 때문에 뜻이야. for가 뒤에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되고요? 대상의 뜻이고요. for 뒤에 주어 동사는 100% 때문에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들은 so much of land란 말이야. 너무나 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프랑스에 가도 프랑스 고유의 풍경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냥 유럽 여러 스타일들이 그 안에 섞여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도 비슷하고요.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태리에 가도 비슷합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모습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 이 자연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했듯이 약간의 문화적 진술,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유럽 사람들은 별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독일에 가거나 프랑스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태리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가봐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연의 모습들이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각 지역의 모습들이 비슷비슷하니까요. 됐죠? 오케이. 그러나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New World, 새로운 세계들, 적어도 유럽 사람에게는 새로운 있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지요. 뭐 인도 사람들도 아니 영국 사람들도 인도로 진출하고요. 아니 아프리카로 진출하고 어떻습니까? 신대륙 어떻습니까? 저 진출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가면 이러한 차이점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분명하게 등장하죠. 새로운 세계, 아프리카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자기가 봤던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봤던 어떻습니까? 그 풍경과는 완전 다른 어떻습니까? 자연의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나 only 누구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착민들 혹은 어때 방문 유럽 어때 정착민들이나 거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나 방문했던 사람들이나 혹은 어떻습니까? 버돌스 오니까 또한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 새로운 어떻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세계에 갔을 때 완전 느낌이 다르다는 겁니다. 됐죠? 원래부터 유럽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없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했을 때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뭘 느낍니까? 아, 이렇게 자연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의 말이 빈칸, 마지막 빈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 문제의 특징이 그거예요. 앞에서 소중하고 열심히 읽었는데요. 저도 열심히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고 솔직히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슬슬 가기 시작. 왜?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밑줄이 있었을 때 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for that reason 그들은 어때? 발견합니다. 뭘 발견합니까? 갖게 됩니다. 뭘 갖게 됩니까? fund란 말 나왔어요.
fund란 말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fund란 단어가 비동사 뒤에 등장하면 뭐가 됩니까? 설마 모르세요? 설립되다. 그건 founded죠. 그죠? 자, find가 과거가 found죠. 예. 설립하다 found의 과거는 founded죠. 예. 여기는 fund가 등장하지 않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be fond of 쓰였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좋아하다. 이 양반들이 중학교 단어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이거 좋아하다예요. 형용사도 be fond of 쓰면 좋아하는 뜻입니다. be fond of 좋아하다는 뜻이 않습니까? 맞죠? 예. 아니, 이거를 안다는 가정 속에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모를 줄은 진짜 꿈에도 안 꿨습니다. 그죠? 기본 단어를 모르시네요. 이 기본 단어입니다. 이거 fond는. 이 아이가 뭘 동반했을 때 중요한 것은 비동사 뒤에 쓰면 좋아하다 뜻이지만 fond가 뭡니까? 뒤에 명사를 동반하면 이건 허황된 뜻이야. 뜻이 완전 바뀌어요. 이 설명하려고 시작했던 것인데 허황된 맞죠 이거? 허황된 아니 허황 맞죠 이거? 네 우리말이 어렵네. 이건 허황된 뜻이야. 허황된. 황된. 어처구니 없는 허황된 뜻이란 말. 됐나요? 네. 뜻 달라지죠 완전히. 네. 비동사 뒤에 썼을 땐 좋아하는 뜻인데 비동사 뒤에 쓰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직접 명사를 꾸몄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단어 많이 봤잖아요. late 쓰면 be late 쓰면 뭐뭐해? 늦다의 뜻이지만 late가 명사 앞에 쓰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누구누구 할 때, 고 누구누구 할 때 더 late 쓰지 않습니까? certain도 마찬가지야. be certain 쓰면 무슨 뜻입니까? 확실한 뜻이지만 certain 명사를 쓰면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아저씨가 할 때 certain 쓰지 않습니까? right 마찬가지. 비동사 뒤에 right 쓰면 올바른 뜻이지만 right가 명사를 동반하는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뜻이 달리는 이거는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황된 생각이란 말이죠. 그들은 뭐에 대해서 이런 어떻습니까? 어때? 정말 원시자연. 그렇죠? 프리미엄 그렇죠? 프리미엄을 쓰면 어떻습니까? 원시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허황된 생각.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는 자연에 대해서 그들은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습니까? 허황된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원시자연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떻습니까?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그렇죠? associate 이것에 의해서 어때? 통제되지 않는 삐치성 나중에는 발견합니다. 어떤 표현을요? 어떤 감탄이라는 표현 뭐에 대한 감탄? 야생에 대한 황무지에 대한 감탄이라는 표현으로 어떻습니까? 표현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게 돼 허황된 생각이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렇죠? 필자의 생각은 이것이 허황되다고 보는 겁니다.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단 말이죠? 야생의 자연,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야생의 자연의 모습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허황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렇죠? 황무지나 그렇죠? 황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때?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손때 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자연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겠죠. 오케이. 그런데요. 이런 생태학적 관계성이라는 것들은 틀림없이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로직이 있고요. 그 안에는 생태학적 관계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 자연의 모습, 아프리카의 자연이 됐든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의 자연이 됐든 이 자연의 모습에는 자신만의 로직이 있고요. 자, in this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겠죠. 자, 다시 나오셨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오셨습니까? 자신만의 로직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연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태계의 질서가 있고 먹이사슬이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자연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야? 스스로를 통제한, 레귤레이트 한다는 거죠. 자연 자체가 자체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자체가 통제가 되고 있지 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요. 안정적인 어떻습니까? 반드시 안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not necessary니까 역동성이라는 것이 다이나믹이죠. 역동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약간의 안정적인, 반드시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역동성을 지니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역동성이 있어서 뭔가 어긋나는 모습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뭐와 관계없이? 인간의 개입과 관계없이. 인간의 개입 없이 어떻습니까?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러나죠. 우리가 갖고 싶은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모습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잖아요. 마찬가지야. 앞에 해석이 됐든 해석이 되면 도움이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면요. 일단 3학년 때 던지는 거야. 제가 항상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3학년 수업에서는 3학년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33, 34 둘 중에 하나는 던지는 겁니다.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걔 때문에 4분, 5분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걔가 4분, 5분을 먹어버리면 뒤에 순서하고 문장사부에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장문 독해에서 틀릴 수도 있고요. 장문 독해에서 틀리면 뭐 하는 겁니까? 재수를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수는 선택이고요. 장문 독해는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디서요? 순서, 빈칸 순서 사비에서 어떤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뒤에 가서 마킹할 시간하고 어떻습니까? 장문 독해 풀 시간이 겹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문 독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안 되려면 어떻습니까? 33, 34 중에서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현실적인 대안이야. 수학에서 킬러 포기했듯이 똑같이 영어도 마찬가지. 33, 34 중에서 좀 까다롭게 길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넘기시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종치고 푸시거나 종치기 직전 3초 전에 푸시거나 30초만 하려 하고 30초 하고 답안지 거들 때 마지막으로 찍으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찍습니까? 빈칸이 끝에 있으면 끝부분 7줄만 열심히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있으면 아래쪽 3줄만 어떻습니까? 계속 읽어서 밑에 거 확인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맞출 확률이 한 40에서 60% 사이입니다. 50%가 채 안 되는 40% 정도 될 텐데요. 맞출 확률이. 근데 그렇게 맞추면 틀리려고 맘먹었는데 맞춘 거고요.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별로 시간 안 들인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틀려도 어떻습니까? 97점이거든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이걸 잡을 필요 없죠? 이것 때문에 5분 먹어버리면 뒤에 순서한 문제 제대로 못 풀게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 때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정리하시고요. 자연에는 역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어떻습니까? 능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논리가 있고 로직이 있고 어떻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체 논리가 있어서 자율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자, 어떤 배경? 컨텍스트. 이런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어떻습니까?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런 배경들은 뭐합니까? 블랭크합니다. 멋이 나왔으니까 반박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반박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지만 이런 배경들은 생태학적 상호작용,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이처, 자연이라고 말하는 처음 자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연이 어떻습니까? 이 배경은 반드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블랭크합니다. 라는 설명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과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 벗이 있으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의 논리는 어디입니까? 어차 벗 나왔고 벗이 대조긴 하지만 확실치 않았는데 이거의 논리가 여기서 뒷받침되니까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율성이죠. 사자가 먹이를 어떻게 먹을지나 무슨 먹이를 먹을지는 사자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들의 먹이 사슬을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뭘 틀림없이 규제할 수 있어요. 사자가 어디서 먹이를 구할지, 어디서 먹이를 먹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어느 곳에서 어떤 야생 지역에서 그들이 어떤 생태계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됐나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손 떼묻지 않는 자연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에 맞추어서 자연을 뭐 할 수 있다? 인간이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벗이니까. 우리는 자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은 누구와 인간과 어떤 함께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모습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없어 보이고 진짜 멋진데?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습니까? 야 멋진 자연의 모습 하지만 그 자연의 모습 속에 어떻습니까? 이미 인간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프리카에 가시면 어떤 커피 농장이 되었든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든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떻습니까? 은연중에 인간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고 인간의 역동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벗이 나왔습니까? 인간의 개입 없이가 아니라 인간이 철저하게 그 안에 알게 모르게 개입되어 있다는 말이 이게 뭐가 됩니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점점점 어떤 인간에 의해서 세팅되어지고 있고 정해지고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 보이고 지금은 자연대로 원시 자연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정답 몇 번? 2번 가는 거거든요. 됐나요?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문제를